자, 반갑습니다. 박수 좀 주십시오. 참고로 제가 머리 이거 비싸게 하고 왔어요. 진짜입니다. 평상시 되게 싸게 동네에서 이제 머리 했는데 거금 5만 5천 원 줬어요. 진짜예요. 제가 일생 살면서 남자 머리 5만 5천 원 준 거 평생 처음입니다. 개인적으로 진짜로 좀 더 마음을 다 잡기 위해서 일단 머리 열심히 깎았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끼고 강의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좀 저도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머리부터 열심히 깎아왔습니다. 자, 우선 오늘 개강 2월 28일인데 엊그저께 일요일 날 문제가 펼쳐졌죠. 우리 23년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세 가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지금 계속 그래요. 우리 CPA 쪽 경제가 다 통합 개념입니다. 다 통합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시 따로 뭐 국제 따로 미시 따로가 아니라 합쳐서 내요. 주로 합치는 거의 주요 포인트가 국제 경제 쪽이에요. 국제로 거시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외환시장,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환율이 있죠. 화폐시장 막 묶어버려요. 원래 화폐시장은 거시거든요. 외환시장, 국제시장은 국제 쪽인데 합쳐버립니다. 다 통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적 마인드가 필요해서 강의 때도 통합을 많이 제가 펼쳐드릴 겁니다. 두 번째, 계산 문제는 불가피하죠. 계산 문제가 뭐 이거는 미시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전부 다 계산 문제예요. 근데 제 문제가 여러분들이, 저는 그 생각입니다. 계산을 잘한다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느냐. 우리 이제 그 계산기를 활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계산 말고 사실은 진짜 계산도 빨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리트 사법고시 보기위한 사전시험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쪽에서 피셋, 그리고 이제 공기업 쪽에 NCS, 전부 다 수학적 기반이 필요하거든요, 산수 계산들이. 근데 그거를 거쳐서 간 사람들이 공무원 쪽에서 보면 업무 능력이 되게 뛰어나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산 자체가 계산기로 두들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전적으로 계산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간단한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써볼 테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입니까? 32,000이잖아요. 무식하게 곱하겠습니다. 자, 7만 편하게 할게요. 123 곱하면 계산기 뚫리겠지. 그렇잖아. 과연 근데 계산기 뚫겨서 나온 수치를 과연 그게 필요한 수치일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동그라미 4개는 뭐예요? 만이잖아요. 처음부터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3.2만이요. 3.2만으로 읽겠습니다. 그럼 얘도 뭐로 읽어요? 그냥 딱 끊어보겠습니다. 뭐요? 7만. 잘 보세요. 그러면 가볍게 7이 14, 37에 21, 22.4죠, 그죠? 뒤에 만만 붙이겠습니다. 만만이 뭔지 아세요? 만을 2번 곱해볼게요. 자, 동그라미 모두 몇 개 들어갑니까? 8개요. 그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동그라미 8개가 뭔지 아시죠? 억입니다. 사실은 만만은 그냥 억이에요. 억. 그러니까 이거 그냥 3.2만 우수리 빼버리겠습니다. 그러면 7만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했듯이 22.4 만만은 뭐라고요? 억입니다. 이거 어떻게 독해하면 좋으냐면 22.4억 이상이다. 왜 이상입니까? 이거 뺐잖아. 이게 요즘에 우리가 원하는 산수계산이지 계산기 뚫겨서 답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더 빠를걸요? 계산기보다? 자, 묻겠습니다. 계산기로 절대값이 진짜 원하는 값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산기는 요즘 이제 AI 다 아시잖아요. 다 걔네들이 할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걸 빨리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고해야 되고. 그러니까 산수계산이 단순히 계산한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막 진화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여러분들이 단순히 산수를 잘한다, 뭐 미적분을 잘한다, 오히려 미적분 못해도 돼요. 이런 걸 잘해야 돼요, 빨리. 이게 진짜 업무와 관련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계산 자체도 또 다른 영역인 거예요. 자꾸 진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신규 문제예요. 일단 제가 22개 그래프 정복을 말씀드립니다. OT 찍기 전에 말씀드렸었죠. 미시책, 제 기본서 미시책 앞에 펼침면으로 22개 그래프가 있어요. 거기 조세규칙, 보존규칙부터 마지막 국제경제 ISL은 BP 분석까지 모두 22개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프가 머리에 있어야 빨리 풀어요. 제가 각 파트마다 특히 뭐 조세규칙 같은 경우에 보시면 22개 그림 중에 1번이 조세규칙 얘기인데 20초에 풀게 해줍니다. 근데 그 20개가 정확하게 풀려면 20초에 풀려면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다른 걸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신규 문제를. 자, 제가 고난도 신용 특강을 작년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기본 과정 때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어려운 못 따라와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못 따라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걱정스러운 게 그래서 경제를 흥미 잃을까 봐. 흥미 잃으면 진짜 끝장이잖아요. 조금 늦게 붙는다 해서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좀 더 하면 되는 거니까. 흥미가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기본 개념 요거와 별도로 특강을 많이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특강에서 요번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과정, GS 과정을 통해서도 많이 선보일 텐데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규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할 일이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들 그냥 뭐 하면 됩니까? 따라와서 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세 가지 특징, 통합 개념, 계산 문제, 신규 문제 등등등이 큰 틀의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23년도 기출입니다. 엊그저께 공인회계사 29번에 이자율 준칙. 사실 요 내용은 제가 왜 예상할 수 있었느냐. 제가 GS 1차 30번에서 그대로 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고난도 신유형 특강에서 공식 다 해드렸었어요. 근데 왜 이럴 수 있었느냐. 우선 첫 번째 근거를 말씀드리면 쌤이 공감번호라고 해서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사 문제도 좋습니다. 공인노무사 등의 대한민국 모든 문제를 교재로 만든 것만이 아니라 강좌도 대부분 다 찍었어요. 11년도 이후부터는 다. 분석을 해보면 우리만 아직 안 냈었어요. 이게요. 참고로 이 테일러 준칙으로 표현된 이자율 준칙은 한국은행 입행을 하려면 반드시 마스터해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이걸 안 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GS 특강 전에 고난도 특강할 때 그랬었습니다. 야,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반드시 하고 와야 된다. 자, 보십시오. 가선지, 우리 지난 시험에 나왔던 가선지가 물가 상승률 1%포인트 상승하면 명목이자 0.5%포인트 인상이다라고 주어져서 이제 오답이 됐었는데 제가 GS 1차 30번에서 말씀드린 거는 설마 물가 상승률이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율입니다. 같은 겁니다. 1% 증가하면 이건 맞아요. 이거는. 이 정도면 그냥 적중시킨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워낙 시험 객관식 시험 문제가 우리 CPA 쪽에 정점을 치고 있지만 다른 객관식 문제에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럼 미리 제가 점검해서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저는 고난도 거시 특강 때 아예 이 공식 설명을 자세히 해드렸었어요.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요. 무슨 경제 정보하는 것 같아요. 2차도 없는데. 근데 뭐 그거 관계없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자, 또한 15번 문제에서 여러분들 뭐 아직 경제 공부를 안 하셨다고 전제한다고 한다면 이게 왜 특이한 문제인지 어려운 문제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가격 결정 모형이 안 나왔었어요.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예상해서 GS 2주차 5번에서 가격 결정 모형 똑같습니다. 패턴 자체는. 근데 이건 좀 밋밋한 문제로 답만 요렇게 했는데 우리 CPA 쪽은 역시 또 이상이 냈어요. 수치를 다 뭐로 냈습니까? 기호로. 하지만 원천은 똑같아요. 원천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냐면 대비는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뭐만 안 하면 되는 거냐면 합격은 포기 안 하는 사람의 뭡니까? 전유물입니다. 포기 안 하면 붙어요. 포기 안 하면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그 대열에 합류하시면 바로바로 붙습니다. 일단 지난 시험 문제 분석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 OT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의 꽃은 맛은 합격이죠.
근데 꿀맛은 조기 합격입니다. 조기 합격이죠. 시간이 짱인데. 비밀 첫 번째 뭘까요? 우리 CPA 쪽 시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시험이든 그래요. 어느 시험이든 합격자 인터뷰해보면 1번이 그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맞춰보세요. 네, 맞아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맞아요. 성실.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무결석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참 희한해요. 진짜 그러고 싶죠. 야, 씨, 오늘 좀 뭐 하고 싶어요? 제끼고 싶지. 학교에서, 대학교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 제끼고 좀 놀러 가고. 그게 낭만처럼 보이지만, 근데 우리는 지금 시험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 가끔 계세요. 선생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집에서 쉬었다가 인강을 보충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래, 맞아요. 근데 장담 드릴게요. 그 효율성을 항상 보장할 수 있습니까? 집에서 혼자 인강 본다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볼 수 있나요? 안 돼요. 중간 가다가 뭐 막히죠? 스탑하고 또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한강 들으는데 몇 시간씩 걸릴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무조건 무결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강생들은 그러면 학원 나오면 되는 건데 인강생은요.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꼭 들으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비밀이에요. 자, 수석 합격자가 전날 그렇게 얘기합니까? 야, 나는 내일 수석이야. 나는 분명히 1등이야. 그런가요? 어느 시험도 그렇지 않아요. 달달달 떨지. 합격자가 아니라 수석 합격자조차도요. 항상 어려운 게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어쨌든 정해진 약속을 계속 지켜가면서 결석 안 하고 또 인강도 정해진 시간대 들으시면서 그 꾸준함을 이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죠. 왜요? 이건 여러분들이 할 일이니까. 그럼 너는 뭐 할 거냐? 선생 너는 뭐 할 거냐? 이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비법이요. 불가피합니다. 왜 불가피하냐? 자, 우리 주관식 아니죠. 우리 뭡니까? 객관식. 객관식 시험의 핵심이 뭡니까? 맞춰보세요. 어느 과목도 마찬가지. 핵심. 그렇지. 스피드예요, 스피드. 스피드잖아. 경제를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험을 보는데 하루 아니야. 일주일 줄게. 시험인데 다 통과야. 그렇잖아. 같은 문제인데. 그죠? 왜?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왜 우리는 시험장 가서 같은 문제인데 못 풀까요? 조바심 때문에 그래요. 시간 달달달 떨리잖아. 손 떨리고. 그죠? 흥분하잖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비법은 불가피합니다. 자, 실크 자켓이 뭐냐? 우선 제가 첫날 지금 OT예요. 1교시도 아닙니다. OT인데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걸 나중에 공부합니다. 약자로 쓰면 스몰 c예요. 자, C가 클수록 재정 정책이든 통화 정책이든 다 커요. 작전, 그러니까 효과가 다 짱이라는 뜻입니다. 화폐 수요 소득 탄력도를 우리 K라고 그러는데 K가 작으면 모든 정책 효과가 커요. 이걸 제가 나중에 증명도 해드리고 교재도 다 있어요. 증명도 해드리고 별짓 다 하는데 하면 뭐예요? 빨리 못 푸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실크입니다. 자켓 K가 뭐예요? 작을수록 다 짱이에요. 다 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계 소비 성향 C가 크다. 보지도 마세요. 그냥 짱이라니까 맞는 거예요. 그 다음 화폐 수요 소득 탄력도가 크다. K죠. K. K가 작아야 짱인데 크면 반대니까 약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는 감소로 약인데 하나는 증가로 강이니까 틀린 거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제가 이 내용을 증명 안 하고 그냥 무식하게 외우라 그러면 되게 화낼 거예요. 증명을 해요, 제가 다. 어떤 거든. 근데 문제는 증명하면 뭐 하냐고요. 활용을 못 하는데요. 차라리 증명 안 하고 무식하게 외워서 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죠. 제 얘기가. 극단적으로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만든 거냐. 국내 모든 경제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보문고 한번 쳐보세요. 공감번호라고 책이 나와요.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보험계리사, 공인노무사. 사실 별도 제 다른 책에는 국회식도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교재 내용에 기출서를 다 담은 책이야 뭐 제 책만이 아니라 뭐 무수히 많은 경제 강사님들이 다 썼습니다. 근데 강좌를 11년도부터 다 담은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일단 그 강좌가 아마 올해 중으로 특별한 이벤트로 서비스 될 거예요. 저는 굉장히 오랜 기간 고생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실크 자켓이라는 공식이 어떻게 나왔느냐? 우선 단순하게 법칙 만들어서 적용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우선 실크 자켓 짱 이렇게 이제 말다 보니까 친숙함을 이제 추구하고요. 물론 증명해 드립니다. 제 기본서에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게 되면 제가 갑자기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깎아야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맞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설사 칠판이라 해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안 믿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강의는 중요해요. 서로 간에. 서로 간에. 그래서 저만의 이 작전을 만든 겁니다. 별도로 비법 특강을 만들고 이걸 강좌로 만들어서 많이 서비스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있고요. 학원 강의에도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래서 만들어진 것이지 갑자기 뚝딱 해서 만든 건 절대 아니에요. 왜 이래야 되느냐? 빨리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런 문제 우리 CPA에 나왔냐? 안 나오는데 왜 합니까? 나오니까 하는 거지. 나오니까 하는 거지. 자, 대부분의 강의를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코너를 좀 바꿔서 여러분들 산수 계산 잘 하셔야 돼요. 계산기로 두들긴다도 중요하지만 자, 66에 36을 설마 계산기 두들겨서 합니까?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1.25를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말고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할까요? 0.8 곱하기 0.75. 이게 여러분들이 계산하라고. 물론 하겠지. 계산기로도 할 수 있고 손으로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말고 66에 36 구구단처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0.8은 분수로 바꾸면 몇 분의 몇입니까? 10분의 8, 5분의 4예요. 일단 제가 그냥 쓰겠습니다. 편하게. 자, 0.75는요. 4분의 3입니다. 이거 소거되면 5분의 3이죠. 10분의 6이죠. 0.6이에요. 또는 5분의 3 나오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0.8이 있는데 0.75는 4분의 3이에요. 자, 바로 0점이 나와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0.6이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하필 왜 저런 걸 해야 됩니까? 거시의 승수라는 게 있어요. 승수에 맨날 재 나와요. 맨날. 그러니까 66에 36처럼 이거 뭐야 됩니까? 친구야. 그냥. 그러니까 0.8 곱하기 0.75는 친구야. 얼마? 0.6. 또는 5분의 3. 그냥 친구라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6, 7에 41을 계산기 뚫려서 합니까? 아니잖아. 얘도 왜 뚫려야 되는데? 맨날 나오는 수치인데 바로 해야지.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0.15와 8분의 1은 정말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자, 0.5 소수 분수 만들면 몇 분의 몇입니까? 2분의 1. 자, 0.5를 반띵하면요. 0.25. 그러면 2분의 1을 반띵하면요. 4분의 1. 자, 0.25를 반띵하면요. 0.125. 이거 반띵하면요. 8분의 1. 자, 이거 연습해야 돼요. 이렇게 곱하면 1 되는 거죠. 그죠? 0.25에 4 곱해도 1 되잖아요. 0.125에 8 곱해도 뭐 됩니까? 1 돼요. 구구단처럼 하셔야 됩니다. 산수와 좀 친해지세요. 이게 오히려 회계 업무를 더 업시킬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는 것은 소수 계산 나오면 분수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숫자 보이는 게 달라질걸요. 영역 자체가. 이건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집에 분명히 문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 집이 아무리 크던 작던 현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자기 방문이 있다고 한다면 포스트잇에 써서 붙여두세요. 외우는 게 아니라 나오면 들어오면 뭐 하는 겁니까? 읽는 거야, 한 번씩이요. 그냥 읽는 거야. 심지어 이래도 좋아요. 자기 만약에 사물함이 있다고 한다면 사물함이 열 거 아닙니까? 열어서 그 표면에 붙여두세요. 그냥 이렇게. 막 읽어 그냥. 특히 얘는 읽으세요. 하루에 3끼 밥을 먹는다면 최소 몇 번 이상은 읽으라고요. 3번. 외우는 게 아니에요. 0.8 곱하기 0.7 얼마라고요? 0.6. 자꾸. 그래서 산수는 특히 소수 계산은 분수로 바꿔서 해봐라. 저는 얘보다 더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자문 투자예요. 제가 이제
해드리면서 매번 스스로 이제 이거는 참 중요한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혹시 4당 5라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4시간 미만자야 합격이고요. 5시간 이상 자면요 불합격이래. 근데 그거는 정신병자이거나 이상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요? 저도 일을 하지만 일을 하고 자료 조사할 때도 졸리면 생산성 떨어져요. 진짜로요. 제가 진짜 한번 오늘 이제 실강생 여러분들 2조 만들어서 제가 반장 뽑아서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지만 제가 아침에 일요일도 빠짐없이 월부터 일요일까지 아침 5시 15분 전에 이후에 문자 보내는지 전송하는지 안 하는지 보세요. 다 이전에 보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선 너는 그러면 기계냐? 기계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럼 잠을 몇 시간? 너도 4시간 자? 아니에요. 많이 자요. 최선을 다해 자려고 합니다. 저의 일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자려고 그래요. 자, 물어볼게요. 집에 가자마자 30분 이내에 잘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을걸? 아니에요. 그래야 돼요. 진짜 그래야 조기 합격해요. 그래야 몸이 튼튼해져요. 저랑 친해지면서 제가 많이 말하는 것 중에 식단 관리 되게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여기 이 동네 99년부터 강의했어요. 이 강남역에서. 코로나 전에는요. 3,000원 현금 내면 진짜입니다. 3,000원 현금 내도 카레라이스, 비빔밥 하는 데 있었어요. 지금 다 망했지만. 진짜로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거냐면 식단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들 중엔 저는 그냥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밥을 안 먹는데 밥 안 먹고 어떻게 공부하는데? 그렇잖아.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뭘 먹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한다고 되나? 아니, 공인중개사 시험을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공부해서 밤새서 붙는 시험입니까? 아니잖아. 다 알잖아. 근데 왜 밥을 안 먹고 그러냐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뭘 해야 됩니까? 공부하지 마. 잠자.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잠을 자면요. 나머지 뭐 할 수 있습니까? 공부에 전념할 수 있어요. 그래야 생산성이 늘어요. 진짜로요.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잠은 투자지, 잠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집에서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혹시라도 잠을 못 잤어요. 와서 자. 진짜로요. 제가 다른 강의할 때 진짜 그런 친구 한 명 있었어요. 배짱 좋다고 그랬어요. 코를 골더라고. 나는 괜찮았는데 옆에 수강생들이 뭐라고 그래서 이제 깼는데 괜찮아요. 그럼 자고 나서 다시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집에서 있죠? 집에서 피곤해 자면 왼종일 잡니다. 자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더 자요. 화나서. 그 다음날 또 없잖아요. 잠은 투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잠이야말로 잠 잘 자는 것만, 이것만이 오히려 합격을 더 앞당길 수 있는 힘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합격은 건강한 사람이 쟁취할 수 있는 전유물이에요. 건강한 몸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 건강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실제로요. 진짜 배짱 있게 하세요. 제가 하나 이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가장 늪에 빠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이게 어렵네. 모르겠네. 그러면 그 다음을 나갑니까? 못 나갑니까? 못 나가요.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만 되다가 볼일 다 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용기 내세요. 왜? 그게 100점이 높은 문제도 아니거든요. 아무리 중요하고 어려워도 패스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될 때 제가 비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트 표시하세요. 진짜로요. 하트가 왜 하트입니까? 히아트입니다. 히는 그가 아니죠. 인간입니다. 인간이 예술로 보이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하트잖아요. 만약에 진짜 하트 쓰고도 못 넘어가면 가장 좋은 거 있습니다. 진짜 부적이에요. 자기 어머님 성함 쓰세요. 엄마가 지켜보고 있는데 너 왜 쓰던지 하냐 이거야. 본인이 자녀가 이 짓 하고 온다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 건데. 진짜야. 진심이에요. 패스해야 돼요. 넘어가. 그 상당수는 선생한테 맡겨요. 쌤 모르겠는데요. 하면 되지. 왜 자꾸 거기에 지체하냐고요. 그러면 그거 모른다 해서 떨어져요? 아니에요. 더 빨리 붙어요. 스트레스 안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문하지 마십시오. 특히 경제는 학문 아니에요. 우리 회계사 쪽에선 경제 학문 아닙니다.
제가 5급도 하지만 5급이라면 경제해야지. 2차도 있고. 그지? 많이 해야지. 학문해야지.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학문하듯이 하는 사람은 제 개인적 생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 시간 낭비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강의해 드릴 테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걸 잘 참조하셔서 열심히 함께 하시면 조기 합격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OT 하고요. 바로 1강 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1강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강의 이렇게 해요. 오늘 강의는 미시, 거시, 국제경제 전체 맵 아니에요. 뭐냐? 진짜 1장 미시 들어가기 전에 미시, 거시, 국제경제 통합했을 때 가장 중요한 3가지를 공부합니다. 가장 중요한. 따라서 본격적 1장은 다음 시간 목요일 수업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요일 수업부터 미시책을 가져오시는데 하지만 항상 이 책은 필수입니다. 3권은 단권화 노트이기 때문에 필수예요. 항상 여기다 판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편하게 들으시고요. 구체적 교재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강의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시간 목요일 수업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오늘은 오로지 여기에 올인하겠습니다. 자, 108 다이제스트라고 명명된 3권입니다. 자, 쪽수는 8쪽에 보시면 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판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꼭 당부는 저는 색깔펜을 좀 가능하면 많이 쓰는데 4가지 색깔펜입니다. 저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제 색깔을 따르실 필요는 없겠고 여러분들이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저는 첫 번째 흰색, 노란색, 그 다음에 녹색이 3번째고요. 마지막 핑크를 씁니다. 핑크 나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페이지 쪽마다 핑크만 쫙 모아놓은 겁니다. 끝까지 1도. 그게 제가 원하는 바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가능하시게 하면 어쨌든 이쁜 게 또 보기도 좋고 다 좋아요. 가능하시면 판서를 좀 이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4시간인데 수업은 3교시 체제를 합니다. 경제가 중간에 흐름이 깨져서 4교시를 하게 되면 시간이 누적돼서 보강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을 합니다. 3교시, 4시간이 3교시. 그래서 중간에 혹시라도 생리적 현상 때문에 급하다. 알아서 나왔다 갔다 하세요. 그럼 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3교시 체제를 준수한다는 것만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갈게요. 우선 맨 처음에 보실 것이 8페이지에 요거 있죠? 밑줄 치시고 넘버링 1번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묻지 않았는데 왜 묻지 않았느냐? 물어봤자 답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자, 경제 한번 해보신 분, 손을 안 들어요. 다 안 들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면 하긴 했었어. 근데 안 들어. 해볼까? 경제 하신 분. 그만하게 2분 드셨네? 대부분 안 한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모른다라고 전제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1번 하겠습니다. 우선 그대로 옮겨 써볼게요. A는 자, B를 무어로 나눈다고요? C로 나눈대요. 곱하기 100을 한대요. 자, 여러분들 경제 관련 지표를 보면요. 참 희한합니다. 그 지표가 절대값 자체를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까? 가령 실업률 바로 알 수 있어요? 경제 성장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중국의 인구를 파악하자. 아마 조사 시점과 끝날 시점 이미 값이 뭐합니까?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 자체를 아는 게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해요. 그래서 경제는 대부분 뭐로 씁니까? 근사치로 써요. 근데 이거 근사치를 만드는 방법은 수학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좀 어려운 용어 중에 양변, 또 이거 하면 또 경계합니다. 로그 취한 다음에 막 이상한 미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결론만 아셔도 문제 푸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어요. 결론만 아셔도. 제가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제가 어떤 내용을 설명드릴 때 분명히 대부분은 증명 전 다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증명 불필요한 게 대부분이에요. 특히 요거는 저도 증명 안 할 거예요. 지금은요. 그냥 근사치 만드는 방식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근사치 만드는 방식은 A란 거에다가 증가율이란 단어를 써두시면 돼요.
일단 써보십시오. 그 다음 B도 뭘 붙이라고요? 증가율. 하나 희한한 게 있습니다. 요거 나누기죠? 나누기는 로그 추에서 뭔가 변화시키면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 다음 C는요. C 증가율. 자, 한번 찍어 보십시오. 나누기가 마이너스라면 곱하기는 뭐로 바뀔까요? 예, 더하기로 바뀌어요. 그 다음 숫자만 있는 경우는요. 0이 돼요. 자, 수학적 지식이 풍부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로 전제하기 때문에 일단 근사치로 만든다. 만드는 방법은 이런 방법을 취한다. 자, 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 나름 되게 쉽게 한다고 강의하고 막 넘어갔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지금 증가율 모르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여기 계신 분 중에 증가율 아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되는지는 저도 사실 의문스러워요. 모를 수 있거든요. 증가율 설명하겠습니다. 자, 증가율이 뭔가요? 우선 증가율을 말씀드리기 전에 100이라는 숫자가 200으로 변했어요. 요 200이라는 수치가 300으로 변했습니다. 이걸 경제 수학에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한번 설명해 드리면 변화한 거죠. 수량이 변했기 때문에 이걸 변화량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변화량 얼마입니까? 100에서 200으로 얼마 변했습니까? 100만큼 뭐 했어요? 늘었지 않았네? 100 변했죠. 그죠? 200에서 300으로 얼마 변했습니까? 100 변했어요. 그러면 이 변화량은 아주 단순한 논리이기도 하지만 그냥 차이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차이값으로 표현했더니 이거와 이것이 차이가 없네. 둘 다 100, 100씩 변했으니까. 사실 그래서 변화량이라는 어떤 개념보다는 우리 경제 수학에서는 변화율을 굉장히 중시 여겨요. 자, 변화율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변화율은 우선 시작값을 분모해 둡니다. 시작값을. 그 다음에 이 차이값, 요걸 분자해 둬요. 우리 수학에서 율이 붙으면 다 뭐를 곱하느냐? 곱하기 100을 하죠. 이렇게 해서 계산한 걸 뭐라 한다?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00에서 200으로 변화율 계산해 보세요. 우선 시작값 얼마입니까? 100입니다. 차이값 얼마입니까? 100입니다. 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얼마 나와요? 자, 100이 나오는데 우리 수학에서 곱하기 100은 단위를 뭐로 써요? 퍼센트로 써요. 자, 이제 200에서 300으로 변한 거의 변화율을 계산해 보시면요. 자, 시작값 얼마입니까? 200입니다. 율이니까 곱하기 100. 자, 얼마 나옵니까? 50 나옵니다. 단위 퍼센트요. 이런 걸 뭐라 부른다고요? 변화율. 근데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변화율이 100%라는 거에 대한 경제학적 의미를 빨리 캐치해야 돼요. 변화율이 100%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기 몸집만큼 는 거예요. 자기 몸집만큼 는 게 100%입니다. 그럼 몸집만큼 늘었다는 것은 자신의 몇 배가 된 겁니까? 2배. 우리 발문을 풀다 보면 굉장히 많이 주어져요. 100% 늘었다도 있고 2배 늘었다도 있고. 그죠? 둘 다 자기 몸집만큼 는 겁니다. 자, 이해해 보세요. 50%는 얼마 는 겁니까? 자신의 몸집의 반띵입니다. 반띵. 자, 몇 배 늘었어요? 반띵은? 몇 띵? 200, 300 되려면 몇 배입니까? 1.5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숫자로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활용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요 수치로 바꿔보겠습니다. 300이 만약에 200이 됐어요. 또 200이 그대로 200이에요. 자, 칸 채우기 해보시죠. 우선 변화량 얼마입니까? 100이요. 일단 100이라고 하기에는 얘하고 별 차이가 없네. 약간 이상하네. 자, 우리 차이값은 반드시 뒤에서 처음을 뭐합니까? 뺍니다. 엄밀히 말하면 얘는 부호를 뭘 넣어줬어야 되는 겁니까?
플러스를 넣어줬어야 되는데 우리 수학에서 플러스는 뭐합니까? 생략하거든요. 하지만 마이너스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즉 200 끝에서 시작을 빼면 얼마요? 마이너스 100을 쓰셔야 돼요. 마이너스 100을. 자, 그러면 얘는요? 여기네 뭐 이거야. 그죠? 자, 변화율로 계산해 보시면요. 시작값 얼마입니까? 300. 자, 곱하기 100. 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3.3%가 나오죠. 그죠? 자, 여기도 원래는 플러스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아다시피 플러스는 대부분 뭐합니까? 생략해요. 자, 얘는요. 뭐 볼 것도 없죠. 뭐. 이거 시작값 200 나눠서 곱하기 100 해봤자 얼마입니까? 0%죠. 뭐 더 얘기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제 나중에 환율을 공부할 때 환율이 뛰었다 몇 퍼, 환율이 떨어졌다 몇 퍼, 이거 여러분 잘 표시 못해요. 장담하지만 쉬운 거 아닙니다. 자, 변화율은요. 뭐가 중요합니까? 부호가 중요해요. 변화율은 플러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자,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플러스죠. 플러스는 무슨 뜻입니까? 이런 약속입니다. 전에 비해서 뭐 했다? 규모가 늘었다. 그래서 부호 플러스는 변화율의 부호 플러스는 지난번에 비해서 규모가 뭐한 거다? 증가한 거다 이 뜻이에요. 자, 부호 마이너스는요. 부호 마이너스는요. 전에 비해서 규모가 뭐 했다는 뜻입니까?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자, 0은요. 자, 0은요. 자, 규모가 전과 뭐 하지 않았다? 다르지 않다. 자, 우리 경제에서 막대기 이걸 영어로 바라고 하죠. 막대기 씌우면 이게 무슨 뜻이냐? 불변의 뜻입니다. 일정의 뜻입니다. 다 쓰는 용어라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변화율을 이렇게 계산하는데 중요한 건 부호가 어떤 의미인지를 반드시 뭐 해두라고요? 정확히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율이 10% 떨어졌다. 어떻게 표시해요? 10% 떨어졌으니까 10만 쓰면 땡입니까? 떨어졌다는 뜻을 표시하기 위해서 뭘 써야 됩니까? 마이너스요. 이거 기본기입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변화율로 표현되는 것은 이런 작전에 따라 계산하시고 이런 부호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시면 되는데, 근데 핑크는 아직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핑크냐? 정말 중요한 핑크색 내용이 있어요. 자, 요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이거 뭐 하려고 하는데 여기 왔습니까? 증가율 설명한다고 하고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증가율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용어에 좀 친숙해지셔야 됩니다. 최근에 하도 미국 연준에 의한 연방준비위원회 연준에 의한 기준금리 어쩌고저쩌고 나오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경제를 처음 했어도 물가자가 들어가면 변화율을 잘 안 써요. 물가 변화율이 틀렸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관습상 뭐를 쓴다고요? 변화율 대신에 상승률. 자, 물가 변화율이 입에 붙어요. 물가 상승률이 좀 쏙쏙 붙어요. 상승률. 쓰는 관례잖아. 하지만 이거는 누구랑 똑같은 메커니즘이다. 변화율. 이렇게 쓸 뿐이에요. 자, 맨 꼭대기 타이틀 있죠? 뭐요? 경제 성장률. 쟤도 경제 변화율 이렇게 안 써요. 쟤도 뭘 씁니까? 경제 성장률.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 내 탓이 아니에요. 이건 이거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상승률이나 성장률이나 모두 뭐라고요? 변화율의 속성이에요. 단지 이런 단어가 붙으면 이렇게 쓸 뿐이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것들을 제외한 대부분, 제가 기타라고 할게요. 희한하게도 대부분 변화율인데도 불구하고 뭐를 쓴다고요? 증가율을 써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부분은 뭘 쓴다? 증가율. 그러니까 지금 제가 증가율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걸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말들이 다 뭐에 대한 설명이다? 증가율. 여기는 증가량이겠지.
여기는 증가율. 같은 겁니다. 자, 한번 사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무슨 뜻인지 한번 독해해 보세요. K,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과거에 그랬었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0%다.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전에 비해 경제 규모가 늘었다. 그죠? 자, 그러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1%다. 역시 무슨 뜻입니까? 미국의 경제 규모가 뭐 했다? 전에 비해서 늘었다. 왜? 부호 플러스니까. 그럼 두 개를 같이 엮으면 설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얘보다 더 많아요? 상식과 부합되지 않잖아. 그게 무슨 뜻이냐고 이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뭐 아주 폭 그렇게 이제 긴 건 아닌데 우리 서장훈 씨하고 뭐 다 아시는 사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쌤하고 같이 건다 칩시다. 단 룰이 요 시작에서 끝까지 같은 시간 내에 들어가야 돼. 날아가던 뛰어가던 그냥 걷던. 그럼 서장훈 씨는 뭐 하면 될까? 천천히 몇 번 하면 갈 거야. 나는요 열심히 뛰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속도가 빨라야 저리 간다니까요. 우리 변화율은 반드시 명심하세요. 단순 폭만이 아니라 무슨 개념을 갖고 있다고요? 속도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미국의 경제성장 속도보다 뭐하다? 빠르다. 규모가 큰 게 아니죠. 그런 보장 없어요. 뭐가 빠른 겁니까? 속도가. 자, 그래서 근사치 공식으로 만들어주는 방식의 증가율을 대부분 쓰는데 증가율의 원래 이름은 변화율인데 자, 만드는 방법은 시작분의 차이값 곱하기 100을 통해서 하고 부호가 플러스면 전에 비해 규모 증가, 마이너스면 규모 감소, 0이면 불변. 더 중요한 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다가 꼭 중요하다고요? 속도 개념. 속도가 들어있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문제 다른 영역과 관련됐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라면 지금 8쪽에서 오른쪽 9쪽에 판서했을 때 빨리 복습할 땐 역시 뭐밖에 없어요. 속도. 또 이게 또 의미도 있죠. 자, 늘 말씀드리지만 아까 OT 때도 했지만 결국 객관식 문제는 뭐가 중요합니까? 속도, 스피드가 중요해요. 그래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가율은 뭐다? 속도 개념을 갖고 있다. 분명히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요 1번 이외에 두 번째 코너로 좀 가볼게요. 자, 우리 8쪽에 보시면 GDP 디플레이터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 들어있어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거시 내용인데 첫날 첫 시간에 무슨 거시할 일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 설명하는 시간 아니에요. 단지 이걸 가지고 근사치 공식을 뭐 해보겠다?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지 이거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옮겨와서 판사할게요. 자, 2번입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자, 공식 자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거시 때 다시 이제 만나게 될 거고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다음에 뭐로 푼다? 곱하기 100으로. 자, 지금 이 공식 설명하는 시간 절대 아니고요. 얘를 무엇로 만들어 보라는 겁니까? 근사치 공식으로. 근사치 공식으로. 그런데 GDP 디플레이터를 당연히 여러분들 좀 모르실 테니까 제가 이거의 속성을 좀 말씀드리면 얘는 물가 지수라는 그런 일종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자, 팁을 드린 거니까 이걸 이용하셔서 자, 변화율 개념, 즉 근사치 공식을 한번 바꿔보자. 자, 얘에다가 뭘 붙이면 됩니까? 증가율. 근데 물가자가 붙으면 뭘 쓰라고요? 상승률. 그래서 얘는 그대로 뭘 쓰면 됩니까? 물가 상승률. 얘는요, 명목 GDP. 자, 제가 분명히 이런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뭘 써야 했습니까? 증가율. 그냥 증가율 쓸게요. 증 쓸게요. 자, 나누기 뭐요? 빼기. 얘는요, 실질 GDP 뭐요? 증가율. 곱하기는 더하기. 숫자는 0. 뭐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의 관건이지
지금 이 GDP 디플로이드 공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세 번째 가겠습니다. 보시면 뒤쪽에 여러분들 그대로 두시고요. 1인당 실질 GDP라는 공식이 있어요. 넘버링 3번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써볼게요. 이것도 테크닉상 상당히 중요한 건데, 자, 1인당 실질 GDP. 자, 먼저 교재에 있는 8쪽에 있는 공식을 활용하지 마시고요. 그냥 요 자체로 우리 한번 공식 만들어 볼게요. 지금 만들 수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왜? 얘는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1인당으로 표현되어 있는 삐리리는요, 반드시 뒷글자를 뭐로 씁니까? 분자로 써요. 1인당일 땐. 그래서 여기는 실질 GDP고요. 자, 1인당에 해당되는 말은 분모로 와서 인구 총수를 쓰시면 됩니다. 이게 1인당 실질 GDP예요. 자, 1인당 노트 수, 1인당 펜 수, 1인당 펜 어떻게 할까요? 펜을 여기다 쓰시고 여기다 뭘 쓰면 돼? 여기 학생 수를 나누면 되는 거죠.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공식 자체가 이미 정해진 룰이에요. 얘는 분명히 글자 자체가 실질 GDP니까 무조건 곱하기 100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절대 말 줄임말 하지 마시고 전부 다 근사치 공식으로 다 써보세요. 근사치 공식으로 다 써보십시오. 저도 다 쓸게요. 1인당 실질 GDP. 자, 분명히 물가나 경제를 제외한다면 뭘 쓰라고요? 증가율. 자, 쓰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귀찮잖아. 너무 길잖아. 그거 느끼라고 쓰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요, 실질 GDP 뭐요? 증가율. 자, 나누기는요, 빼기. 얘는요, 인구 증가율. 자, 다 쓰고 나니까 너무 길다라는 생각이 특정 교수님을 중심으로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례가 돼서 바뀌어버려요. 여기 있는 실질 GDP 증가율이요, 여기 있는 실질 GDP 증가율이 우리가 너무나 흔히 쓰는 단어로 바뀝니다. 같은 말인데 이거 잘 안 써요. 뭘 쓰느냐? 자, 칠판에 있습니다. 우리 1교시 가장 중요한 공식이 이건데, 자, 뭘 쓴다고요? 경제성장률. 그래서 실질 GDP 증가율을 관례상 뭐로 씁니까? 경제성장률로 써요. 경제성장률로 씁니다. 여기도 경제성장률이 돼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 전수합니다. 1인당 경제성장률은 그 경제성장률에서 뭘 빼라? 인구 증가율. 1인당 경제성장률은 그 경제성장률에서 뭘 빼라? 인구 증가율. 자, 응용 학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칠판 보세요. 교재 없어요. 답 따라 보세요. 1인당 자본 증가율. 어떻게 할까요? 자, 1인당 경제 성장률은 그 경에서 뭘 뺐습니까? 인구 증가율. 뭐 할까? 자에서 뭘 뺄까? 인. 이렇게 응용하는 거야. 설마 저 짓을 또 해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빨리빨리 써야지. 그래서 제가 1교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타이틀에 1인당 경제 성장률이다 라고 나왔는데, 이걸 바꾸는 공식이 1등이에요. 자, 답이 뭐라고요? 경에서 뭘 빼라? 인구 증가율. 그래서 쌤이 늘 공부가 이제 끝나고 나면 총정리를 해드리는데, 1교시 총정리는 1인당 경은 뭐에서 뭘 빼라? 경에서 인. 꼭 기억해 두세요. 자, 하나만 좀 해드리고 쉬겠습니다. 우리 뒤에 보시면 8쪽 아래쪽 보시면 요런 MVPY라고 하는
우리 거시경제학에 뭐 바이블 같은 공식이 있습니다. 자, 4라고 쓰시고요. 자, 이 공식은 나중에 설명을 엄청나게 많이 이제 해드리는데 왜 갑자기 지금 해야 되나? 솔직히 이거는 MVPY를 근사치 공식 만든다 이런 설명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요 Y라는 단어 때문에 꼭 해드립니다. Y라는 단어 때문에. 자, 요 Y라는 단어 어떤 글자의 약자일까요? 오늘 3교시 말미에 미시거시 국제를 한 번에 다 통틀어서 총점검을 미리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변수 공부를 해드릴 텐데 Y가 뭘까요? 아시는 분? Y. 영어 단어 다 아시는 단어예요. yield의 Y입니다. 이 yield는 yes field의 합성을 하고 그래요. 자, field에서 뭐 한다? yes를 한다? 약육강식 시대 때 막 칼싸움하다가 yes 한다는 것은 상대방한테 뭐 하는 걸까요? 항복하다, 양보하다. 원래 그 뜻이잖아. 근데 들판에서 농부가 yes 하는 상황은요, 농산물을 수확하다. 그래서 이거 생산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생산물입니다. 특히 거시에서는 얘를 뭘 쓰느냐? 소득이란 단어, 국민 소득이란 단어로 써요. 핑크야. 자,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설마 이거를 처음 듣는 분은 없으실 테니 하겠습니다. GDP 처음 들어요? 아니잖아. GDP를 약자로 쓸 때 쓰는 단어가 Y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Y는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이 Y는 생산물 또는 소득, 국민소득 또는 GDP 그런 의미로 언제 많이 쓴다고요? 국제경제와 그리고 거시 땐 대부분 씁니다. 미시는 잘 안 써요. 근데 Y는 거시와 국제경제도 되게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제가 1교시 이렇게 압축하겠습니다. 1인당 경제성장률은 뒷글자 경제성장률에서 뭘 빼라? 인구 증가율. 오케이. 그러면 이때 우리 중요한 거 여기 Y는 뭐로 또 기억하라? 소득. 그 다음에 아까 자 변화율의 개념은 뭐가 들어있음을 기억하라? 속도.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요. 1교시 쉬었다 이제 2교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